안녕하세요. 이제 블록체인 연구실 유원선 책임입니다. 오늘은 이제 체인 코드 개발 교육을 할 건데요. 코드 개발 교육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대한 설명과 이제 전반적인 환경 구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실습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순서는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 그리고 체인 코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체인 코드 개발 환경 구성, 그다음에 고를 이용한 체인 코드 개발 튜토리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별 부록으로 이제 참고 사항으로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교육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경우에는 이제 어제 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모듈화된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레저 프로젝트 자체는 이제 리눅스 재단에서 주도를 하게 되지만 이 패브릭이라는 하위 프로젝트는 초기에 이제 IBM이 제공한 코드를 기반으로 이제 여러 조직들과 이제 많은 개발자들이 커미터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AWS나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현재 서비스 네트워크 구성하는 서비스로도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공공기관 과제나 아니면 뭐 기사 과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활용이 주로 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라서 이제 여러 방면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먼저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특징은 첫 번째로 이제 신원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그리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한 구조, 그다음에 체인 코드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경우에는 처음에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러로 모듈들이 모여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일 크게 아래 보시면은 구성되는 모듈의 단위로는 어, 오거나이제이션, 그다음에 CA, 피어, 그다음에 오더러, 그다음 채널, 클라이언트, 체인 코드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논리적 구성과 이제 물리적인 구성이 이제 섞여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논리적인 구성보다 물리적인 구성 요소들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CA가 있고요.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더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인 코드가 있는데 이제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이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크게 이제 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CA 하나하나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 CA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앞서 설명했던 이제 신원 관리나 이제 어 개인정보 보호나 기밀 유지를 위해서 암호화하는 그런 해시키나 뭐 개인키 공개키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피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노드라고 이게 흔히 블록체인에서 말하는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오더러 부분은요. 하이퍼레저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트랜잭션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처리되는 과정이 일반적인 블록체인이랑은 달리 이제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정렬을 블록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 부분을 정렬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게 이제 오더러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인 코드는 어, 어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에서는 체인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체인 코드를 통해서 이제 검증을 이제
들어온 트랜잭션 그러니까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뭐 저장하거나 뭐 조회하거나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 모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물리적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이제 먼저 논리적인 오거나이제이션과 채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어제도 이제 패브릭 설명을 쪼끔 하면서 멀티 채널을 구성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채널과 이제 오거나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은 조직이라는 얘긴데요. 이게 한 채널에 여러 조직이 들어가 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채널 A라는 곳에 어 ORG라고 되어 있는 이게 오거나이제이션이거든요. 이게 여러 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ORG1, ORG2 그러니까 조직이 두 개가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조직이라는 게 유라클 내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서가 여러 A 부서가 있고 B 부서가 있고 이 C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A, B 부서는 하나의 1번 채널을 사용을 하고 B, C 부서는 2번 채널을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패브릭에서는 따로 이제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한 중복된 구성을 교집합인 뭐지 두 번째 그러니까 B 부서 같은 경우에는 뭐 A와 C에 대한 내용을 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뭐 그렇게 또 구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모듈러 방식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설계를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채널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다음에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어 사 화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점은 이렇게 다양해지지만 이제 관리라는 게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점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잠깐 언급해 드렸던 이제 하이퍼레즈 패브릭의 트랜잭션 흐름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클라이언트 SDK를 포함한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피어랑 오더러가 있는데요. 밑에 피어 보면은 엔도저라고 하는 단어와 커미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엔도저가 뭐고 커미터가 뭐냐라고 먼저 설명을 좀 먼저 드리면 엔도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어 검증하는 역할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미터는 합의하는 역할을 가졌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어라는 게 이제 엔도저 역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커미터 역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 둘 다 모든 역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성을 통해서 예를 들어 피어가 뭐 예를 들어 5 개가 있다. 그런데 그 두 개는 엔도저 피어라고 해서 그 두 개만 이제 엔도저 역할을 주고 나머지 3 개는 커미터 역할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구성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전부 다 이제 엔도저와 커미터 다 쓸 수도 있습니다, 5개 전부 다. 이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처음에 지금 뭐 설명을 뭐 이제 드리겠지만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처음 피어에 접근할 때 어 만나는 역할이 이제 엔도저라는 역할을 먼저 만나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 대면하는 피어를 이제 2 개만 설정을 할지 5 개만 설정을 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처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사용자 앱이나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제 거래나 이제 조회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SDK를 통해서 이제 엔도저 피어에 전달이 되고 됩니다. 그래서 엔도저 피어는 트랜잭션을 그 전달받은 트랜잭션 그러니까 트랜잭션 내부에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겠죠. 그 데이터에 대한 것을 이제 지정해 준 함수
통해서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뭐 검증 뭐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검증을 먼저 딱 하고 나서 스크립트를 이제 실행해 보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리드 라이트 셋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드 라이트 셋이라는 거는 이제 어 저희가 이제 오더러에게 이따가 전달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다시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오더러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리드 라이트 셋을 클라이언트한테 결과를 전달 같이 해 주고요. 그래서 이제 반환된 응답을 클라이언트는 다시 오더러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더러에게 전달이 되면은 그 오더러는 그 전달을 받아 이게 검증이 됐다 보니까 그냥 그 오더러는 정렬만 해 놓고 나중에 이제 커미터 피어들한테 전파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트랜지션이 검증이 리드 라이트 셋이 좋다, 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검증이 되면은 이제 가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하이퍼레저만의 이제 특유의 프로토콜을 통해서 서로 피어들 사이에 이제 전달이 되고 월드 스테이트 DB라고 하는 이제 모든 블록체인이 가지고 거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쓰는 블록체인들이 가지고 뭐 있다는 이제 월드 스테이트 DB에 이제 전달이 돼서 이제 값이 저장이 되고 이제 원장은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끔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지금 이제 오더러에 대한 설명을 좀 깊게 하면 깊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하면 짧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잘 조절을 좀 해 보려고 하지만 이제 일단은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오더러라는 부분이 지금 보시면 이 그림에는 지금 이제 안 나와 있는데요. 현재 이제 오더러라는 부분은 이제 어제도 잠깐 설명을 해 드렸어요. CFT라고 하는 이제 크래시 폴트 톨레랑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채택을 해서 카프카나 뭐 라프트는 좀 다른 성격이긴 한데 맨 처음에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카프카를 먼저 썼습니다. 이제 카프카는 아시다시피 이제 메시지 큐 형태를 통해서 이제 다른 어 프로듀서가 이제 컨슈머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정렬을 하고 그 큐를 통해서 정렬이 된 거를 이제 마지막에 피어에게 전달을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제 내용이 전파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카프카를 거의 쓰지 않고 이 1.4 버전에 나온 그 4.4 버전이었나? 그때 나왔던 알고리즘인 라프트 알고리즘을 지금 현재 거의 다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카프카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러닝 커브라고 해서 이제 그런 카프카에 대한 부분을 배워야 되고 습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조금 용이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패브릭에 대한 튜닝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려면 카프카를 이제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라프트 방식의 경우에는 크게 그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고 이제 설정만 해 주면 되는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라프트 방식을 이제 선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트랜지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거의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블록체인의 합의 과정이랑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나중에 혹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셨을 때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시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유추를 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체인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인 코드는 고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의 언어로 작성을 할 수 있는 스크립트, 뭐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조금 얘기해 드리면 이제 체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드 오브 피어 프로세스 내부에 탑재가 되는 게 아니라요. 어 도커 이게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거의 전체적으로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통해서 이제 실행이 되는데 이제 체인 코드 또한 피오 안에 종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나와서 독립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독립된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이제 전송된 트랜잭션을 통해서 초기화하고 원장 상태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인 코드에 의해 생성된 이제 원장 상태 자체는 어 이 해당 체인 코드로만 이제 범위가 지정되어서 다른 체인 코드에 직접적으로 이제 액세스할 수는 없는데 이제 접근 권한만 일단 주어지면은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동일한 네트워크 안에 다른 네트워크를 이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이상은 접근이 안 되는데 이제 접근 권한 주어지면은 다른 체인 코드를 호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체인 코드를 만들어서 해도 좋긴 한데 어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냥 한 체인 코드 안에서 그냥 단순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지론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부분을 좀 다시 보시면은 아까 전에 그 전체적인 트랜지션 흐름에서 엔드 오브 피어와의 이제 서로 간의 이제 흐름 그 프로세스 사이에 있는 거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SDK가 있으면은 invoke 또는 query라는 명령 그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함수들을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스마트 컨트랙트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put 또는 delete 그러니까 이제 state db에 이제 put 하거나 delete 하는 메소드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 내부에 이제 트랜지션이 전달이 되면은 그 여기 보시면은 월드 스테이트 db에 이제 이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get을 하게 되면은 이 월드 스테이트 DB에 저장된 정보를 조회를 해서 이제 사용자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살표 같은 경우와 이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 접근을 할 수 있느냐를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액세스 자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블록체인에 직접 접속을 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그 뭐 체인 코드를 통해서 접근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크래시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벤트 처리가 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이제 그림을 보았을 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월드 스테이트 DB에 저장을 하고 데이터를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우거나 아니면 조회를 할 수 있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이제 SDK를 통해서 블록체인 내부에 있는 뭐 블록 정보라든가 뭐 이런 정보 또한 이제 접근을 해 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점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체인 코드 개발 환경 구성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체인 코드 개발 환경 구성 자체가 이제 일단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 일단 먼저 설명만 들으시고 실제로 테스트는 처음에 이제 김금열 실장님께서 이제 메일 전사 메일을 보내셨을 때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아이디 툴을 가지고 이제 먼저 그냥 이제 테스트 및 소스 분석을 먼저 한번 오늘은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개발 환경 구성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교육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때 보시고 설치를 미리 같이 어, 설치를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개발 환경 구성 요소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도커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커를 가지고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가지고 실행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도커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도커 컴포즈라는 도커의 부속 익스텐션 툴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도커와 도커 컴포즈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이제 일단은 테스트 베드를 구성을 하려면 하이퍼레저를 실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도커와 도커 컴포즈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고랭에 이제 고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고를 설치해야 되냐면 일단은 아까도 튜토리얼 때 순서 설명을 드렸을 때 튜토리얼은 이제 고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제 밑에 노드.js나 이제 뭐 자바 SDK를 통해서 이제 테스트 개발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제 고를 가지고 체인 코드를 만드는 것을 이제 실습해 볼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고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 구성 시 추가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윈도우 환경이신 분들 이 경우에 이제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도커나 도커 컴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눅스 기반의 컨테이너 이미지들이 거의 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환경에서는 조금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바로 사용을 하시려면은 어, 추가 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이제 그거의 환경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인 코드 SDK 도큐먼트 링크를 이제 여기에 써놨는데요. 지금 1.4 버전이 아니라 이제 2점대 버전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 SDK는 이제 고와 노드.js, 그러니까 노드.js라고 하면은 이제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를 둘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자바까지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인 코드 개발을 할 수 있는 아이디는 그냥 뭐 컴파일이 가능한 아이디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신텍스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한 아이디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뭐 VS 아까 설명드렸죠. VS 코드라던가 아니면 젯브레인스에 나오는 고랜드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잠깐 어 일단은 제가 뭐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제 실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또 IBM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거를 이제 IBM에서는 이제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확장 툴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 설치 안 돼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지금 이제 IBM 블록체인이라고만 쳐도 블록체인 네 이런 식으로 이제 IBM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요새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아이디 자체가 이제 좀 약간 강력하게 지금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확장 툴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먼저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툴의 경우에는 어, 그 제시되어 있는 어, 뭐지 필요 조건만 충분히 갖춰진다면 여기에서도 가상으로 이제 테스트 네트워크나 뭐 체인 코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플랫폼도 어, 버튼으로 이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툴이고요. 그리고 이제 IBM 클라우드에서도 당연히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IBM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이제 IBM 블록체인 클라우드에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도 연결해서 이제 관리도 가능한 툴입니다. 이거는 이제 설치가 조금 걸리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requirement 자체는 이제 이 부분을 잘 보시고 나중에 어, 원래는 이거를 이제 같이 설치해보고 같이 이제 실행해보고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밑에 이제 이렇게 하나가 생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미 한번 설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현재 예전에 있었던 어, 환경에 대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테스트하면서 남겨진 캐시가 있었던 것 같네요. 자, 이제 제가 설치했었던 거는 이제 1 버전인데 지금 이제 2.0으로 바뀌었다고 지금 이제 새로운 버전 바뀌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바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 페이지 또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물론 다 해보진 않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다 해보면은 이제 그 스테인 코드나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지 어, 좀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로컬 리모트 인바이러먼트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그러니까 IBM 클라우드에 로그인해서 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것까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시면은 위에 잠시만요. Add an IBM 플랫폼 네트워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New from Template
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보면요. 이게 도커를 통해서 이제 로컬 머신을 만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템플릿 정해진 게 있는데 이제 채널 한 개에 비어 하나, CA 하나, 뭐 채널 한 개에 비어 두 개, CA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고 엔터를 그냥 누르게 되면요. 이제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중,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요. 잠시만요. 음, 잠시. 음, 어, 이제 테스트, 이름을 쳐야 되는군요. 아까 이름 안 치고 그냥 엔터만 눌렀더니,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은 저도 이제 1점대 버전만 해보고 2점대 버전은 테스트를 못 해봐서, 이제 2점대 버전과 1.4 버전이 이제 두 개가 있는 이유는 이제 둘 다 스테이블 버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 버전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1.4 버전 예전에 이제 실행을 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왼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런 런타임 뭐 이런 스타팅이라고 나오면서 이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커 이미지 다운 받고 이제 정해져 있는 작업을 쭉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뭐 1점대 버전 하이퍼레저 1.4 버전과 2점대 버전이 엄청나게 많이 다른 건 아니지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이제 물론 패치를 했으니까 많이 달라졌겠죠. 근데 이제 달라진 부분은 중간에 이제 블록 데이터를 잘라서 이제 붙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퍼지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가능하게 되면 예전에 이제 블록 데이터가 이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단점 때문에 이제 계속 용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스토리지도 계속 증설을 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만 근데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에서 패치가 그게 된 이후엔 지금 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엄청나게 이제 늘어난 이제 블록 데이터를 이제 앞부분을 이제 소거를 시키고 이제 맨 처음에 제네시스 블럭과 이제 뒷부분에 이제 블럭을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용량이나 이런 증설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이제 2.3 버전에서는 이제 그렇게 패치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다시 이제 어, 아,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환경을 구성을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채널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월렛도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어드민 엔롤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현재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디플로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여기 IBM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이제 제공된 실행 환경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된 메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뉴 프로젝트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프라이빗 데이터 컨트랙트가 아니라 이제 디폴트 컨트랙트로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사용하시는 언어, 그다음에 이름 이렇게 뭐 마이 어셋이라고 적어 볼게요. 그다음에 어디에 저장할 건지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add workspace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데이터셋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 main.go는 이제 현재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지금 myAsset contract라고 하는 이 파일이 실제로 체인 코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따가 이제 설명을 좀 다시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현재 이제 그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et set 과정 이따가도 이제 물론 get set 하는 이제 테스트 실습을 할 건데 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제 체인 코드, 고 체인 코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자바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음, 여기서 new project, default contract, 자바, myasset 2라고 이제 만들어 보고요. 이름이 잘못됐네요. 네. 자바라는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여기다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로 오게 되면은 이제 자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체적인 이제 자바 프로젝트를 이제 그래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만들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어셋 컨트랙트 이 부분은 이제 확장팩이 없어서 발생하는 거고 이게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인데 이제 자바형 언어 형태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고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자바를 많이 해본 적은 없는데요. 이제 분석은 해본 적은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트랜잭션 관련 내용은 이제 어노테이션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사용이 되게끔 되어 있고 아까 전에 이제 보셨던 고 마이 어셋 컨트랙트 이 내용과 지금 현재 보시는 어셋 컨트랙트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메소드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이제 모양이 다를 뿐이죠. 뭐 마지막으로 뭐 자바스크립트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기 또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노드.js 기반이라서 이런 식으로 패키지.json을 통해서 이제 모듈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받아져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myasset contract라고 해서 이 아까 좀 형태도 또 다르지만 이렇게 형태는 좀 다르지만 뭐 언어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index.json myasset control 여기 있었네요. 이거는 테스트 데이터인 것 같고 이 파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getState, pushState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뭐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서 이제 못 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스테이트 DB에서 불러오고 저장하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자바스크립트 소스에서도 이런 식으로 현재 존재하고, 그다음에 고에서도 푸스테이트, getState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메소드가 존재하고요. 자바에서도 마찬가지로 getState, 푸스테이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 스 어 체인 코드 내에서 내가 이거를 이 데이터를 조회를 할 거야. 아니면은 이거를 수정 또는 삽입을 할 거야. 삽입이 아니라 저장을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체인 코드 내에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검증, 이거 해도 되네 하고 검증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오더러를 통해서 이제 검증된 내용 결과를 이제 모든 전체 피어에 전달이 되게 되고, 그 내용이 이제 실제로 스테이트 DB에 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테이트 DB는 모든 피어들이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이죠. 하이퍼레저의 특징은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장들이 전파가 되게 되면은 이제 서로서로 모든 피어들이 같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컨소시엄 블록체인에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합의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에도 유리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 툴을 통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이거의 단점 아닌 단점은 어 환경 설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인터넷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음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 전제 조건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전부 다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빠르면 하루면은 뭐 만들어지는데, 이제 늦으면은 '아 잘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엄청 또 머리가 아파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편하고요. 이제 굉장히 편리한 툴이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이제 체인 코드를 개발하시거나 이러실 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리고 고빌드라는 이제 툴도 있긴 있는데요. 고빌드 툴을 좀 보여드리면, 고랜드라는 툴이요. 아까 아이디 말씀드렸죠? 고랜드의 경우에는 어 네. 보면은 제가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 저는 이제 주로 이걸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그냥 잠깐 보여드리는 거라서요. 예, 이런 식으로 파일 한 개만 해서 이제 쭉 이제 메소드들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현재 인덱싱 중인데 이거의 장점은 당연히 이제 신텍스랑 이제 인텔리센스 같은 이제 좋은 어 툴 같은 것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제작을 해 놓고 이제 사용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아이디 아까 전에 이 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IBM 블록체인 플랫폼처럼 이제 네트워크 구성을 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컴파일러 자체 본연의 이제 기능에 이제 충실한 어 툴이라서 이걸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뭐 이제 나쁘지 않기 때문에 툴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설정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이 툴이 이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교육도 이 툴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